먼 옛날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에 송선주라는 이름의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송선주는 섣달금음을 맞아 서울로 진상을 바치러 길을 떠났습니다. 온갖 제주 특산물을 진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송선주는 육지의 광천고을 허정승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삼경이 가까워 오도록 잠이 오지 않자 밖에 나와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그때 초당에 희미한 불빛이 보여 다가가 보니 어여쁜 아기씨 하나가 머리를 풀어놓고 무엇을 생각하는 듯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송선주가 돌아서려 하는데 아기씨가 방문을 열면서 할 말이 있으니 들어오라 했습니다. 송선주가 방 안으로 들어가 움츠려 앉자 아기씨가 술상을 내어놓고 술을 권하면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이 인연인데 잠도 안 오고 하니 심심풀이 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혼인을 하면 하게 돼 그의 행동을 해보고 싶으니 자기 옷은 송선주가 입고 송선주 옷은 자기가 입은 채 밤이 지새도록 색시놀이를 해보자 했습니다. 술에 취한 송선주가 기쁘게 응하여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송선주는 연분홍 저고리에 대웅대단 연분홍 치마, 구슬 족두리를 머리에 얹고 아기씨는 넓은 갓에 백도포를 입고 부채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마주 잡자 얼음 같은 손길이 구름 녹듯 녹아났습니다. 어느새 한 몸이 된 두 사람은 온 세상이 제 것이 되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송선주가 주인장과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간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뒤 송선주는 다시 서울로 진상을 가게 되었습니다. 진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다시 광천고을 허정승 댁을 찾아들어 해가 지자마자 광청아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뜻밖에도 아기씨는 송선주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말하며 옷깃을 잡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시절이 육지 여자는 제주에 못 가고 제주 여자는 육지에 못 갈 때였습니다. 송선주는 아기씨가 울음 끝에 독보자락을 놓은 틈을 타 문 밖으로 내달아 폭으로 나와서 배 밑에 들어 앉았습니다. 광청아기가 불룩 나온 배를 이끌고 폭으로 나와 송선주의 배를 찾는데 무정한 사공이 발판 다리를 당겨 배를 출발시켜 버렸습니다. 아기씨는 감태 같은 머리를 풀어 헤치며 물로 풍덩 뛰어들어 구름 녹듯 녹고 말았습니다. 송선주가 제주 고향으로 돌아와 포구에 배를 들여 매는데 아버지를 마중 나왔던 막내딸이 갑자기 허파에 바람든 듯 머리를 풀어 헤치고 부모 형제도 몰라보면서 바닷물 속으로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송선주가 깜짝 놀라 막내딸을 붙잡자 딸이 다른 사람 목소리를 내며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송선주는 광청아기 훈령이 막내딸한테 빙의했음을 알고 그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무당은 용왕국에서 광청아기 훈령을 건져낸 다음 충무를 올리고 아기씨 맺힌 원한을 낱낱이 풀어주었습니다. 그런 뒤로 송선주의 집은 부자가 되고 셋째 아들이 나라의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송씨 집안에서는 대대로 비록 송씨는 아니었지만 이 집안에 시집오려다 비명행사한 여인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조상이나 다름없이 대하고 광청아기를 조상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주도의 구전 본풀이 신화 중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제주도민들이 제주섬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 출육금 지령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으며 강제로 이 섬에 살아야 했으며 다른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도 못했던 당시 제주 주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